전라남도 한평군에서 태어난 정명현은 서울 이태원 국민학교 4학년 때 연기에 발을 들였다. 그의 삼촌이 일하던 연기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한 연기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1988년 KBS 다큐드라마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광호 역으로 데뷔하며 연기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MBC 어린이 연속극 또래와 뚜리에서부터 그의 이름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후속작 댕기동자의 허물렁, 꼴찌수색대에서 사고뭉치 귀봉역을 맡아 그의 연기는 점점 더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이듬해 한지붕 새가족에서 신문을 팔던 악동소년 병태 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역배우로는 정상권에 올랐다. 드라마에서는 주로 공부 못하고 장난은 좋아하는데 자기 장난에 자기가 당하는 일이 많거나 악하진 않으나 운도 없는 말썽꾸러기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렇지만 1992년 3월 29일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실제로 문제아가 아니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방송 스케줄로 인해 조퇴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1992년 일요일 밤의 한 코너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는 정명현에게 연기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이경규가 장닭표 양념통닭 프랜차이즈의 광고를 찍는다고 그를 섭외했고 정명현은 이것이 몰래카메라용 가짜 설정이라는 것을 모른 채 파닥거리며 장닭을 수없이 외쳐댔고 그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웃음보가 터졌고 많은 화제를 불러왔다. 장닭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양념통닭 CF는 물론이고 라면, 과자 등 여러 CF에도 찍게 되면서 당대 최고의 아역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92년 일밤에서 맺은 이경규와의 인연으로 그는 이경규 주연 복수열전에 출연하게 되었고 바로 정명현을 위한 원맨쇼 코미디 영화 장닭고교 얄개에서 나두수 역으로 출연하며 그의 인기는 하늘을 높이 나르는 듯했다. 후에도 최진실, 최수종이 주연으로 활약한 질투의 피자집 아르바이트생으로 출연하는 등 여러 드라마에서 감초역으로 나왔다. 개성있고 친근감 있는 외모에 준수한 연기력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배우였다. 그러나 한창 주가를 높이던 정명현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 급기야 고교 2학년이었던 1993년 정명현은 남산 휴게실 뒤편 산속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용산도의 정아무개 씨 집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져 카메라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하다 잡혀서 소년원 신세가 되었고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다. 5개월 후 소년원에서 출소한 정명현은 또 다시 본드 흡입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분명히 특수강간 그러니까 윤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최종적으로 강간미수로 판결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동안에 쌓아온 이미지,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어쨌거나 KBS, MBC에서 출연정지 연예인이 되었으며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한지붕 새가족에서 강판되었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진심으로 밀어줬던 이경규도 결국 그와 절연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쌓아놓은 그의 인맥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후에 그는 1998년 SBS 드라마 미스터큐에서 카메오로 출연했지만 그가 미스터큐에 카메오 출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명현의 마지막 방송 출연 커리어가 되었다.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그는 결국 2006년경에 조용히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소식은 끊어졌고 그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질 즈음 2013년 1월 21일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정명현은 2011년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과 작별을 했다. 향년 나이 34세. 경기 광주시 소재 추모공원 안치되었다고 한다. 이런 뜬금없는 부고 기사에 많은 사람이 놀랐고 한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이때 그와 같이 한지붕 새가족에서 병태 동생 역으로 나온 서재경은 트위터에서 조의를 표했다. 연기력에 대해서는 천부적 재능을 가졌으나 남들과 다른 성장기에 인격을 다듬을 시간이 부족했고 이는 그의 인생이 떨어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 만약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로라 하는 예능계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인생은 아역 배우로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아픔을 동시에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남아있다.